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의과대학 전형별, 지역별,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형별, 지역별, 의대 모집 인원을 분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게 된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느 대학 내신 몇 등급이면 붙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에서 자료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어느 대학교 의대가 몇 등급이더라,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또 학원에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신 몇 등급인데 의대 갈 수 있냐, 이 대학 합격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의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대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대를 6개를 쓰든 의대를 3개를 쓰든 그게 하나의 지역에서만 의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교차해서 원서를 쓸 가능성, 또 의대를 쓰면서 치대나 약대를 연계해서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과 경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분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보시면 지역별, 전형별 선발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대는 수시에서 1876명을 선발하게 되고, 정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1203명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수시가 정시에 비해서 선발 비율이 많습니다. 물론 이 중에 일정 비율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략적인 선발 비율은 55대 45 정도의 선발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먼저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선발 비율을 보여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약 600명 정도를 뽑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대구나 경남이나 경북 지역이에요. 534명.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발 비율이 전남 전북 지역 325명인데, 전남 전북 지역은 사실 대학이 4개 대학밖에 되지 않죠. 그죠?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 원광대 4개밖에 되지 않지만 선발 비율은 325명이기 때문에 대학의 숫자 대비 선발 비율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데가 충남이나 충북, 대전 지역이 244명, 242명. 그 다음에 가장 적은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은 바로 강원 지역이고, 강원 지역은 178명입니다. 물론 제주 지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남, 경북, 제주 지역을 합쳐놨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경남이나 경북, 대구, 그 다음 지역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남, 전북, 그 다음에 충남, 충북, 그 다음에 강원 지역 순서로 해서 모집 인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는데, 지역들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발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형적 비율에 큰 차이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약 71%, 교과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14%, 논술전형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13% 정도의 비율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다시 말하면 서울, 경기 지역의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선발 비율이 많은 대구나 경북, 경남 지역을 보시게 되어지면 거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52%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 26%, 기타라고 하면 농어촌 전형이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과 같은 고른기의 전형에 해당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은 약 6%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구, 경남,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남, 전북 지역도 보시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61%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부터 의학, 간호, 약학 계열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40%, 강원이나 제주 지역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20%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지역인재의 선발 비율보다 훨씬 더 상향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벌써 선발하고 있는 거죠.
자,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61%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18%. 대략적으로 두 개의 전형의 합친 비율이 80%가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은 15%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 충북, 대전 지역들 보시면 지역인재 전형이 40%, 학생부 교과 20%, 학생부 종합 24%. 그렇기 때문에 전남, 전북 지역이나 경남, 경북 지역과 다르게 충남, 충북 지역에 있는 의예과들은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의 40%, 교과의 20%, 학생부 종합 전형의 24%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형에 따라서 비율이 원만하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죠. 지금 두 개의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압도적이라고 본다면 충남,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도 꽤 되는 편입니다. 강원 지역은 보시게 되면 강원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35%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은 강원 지역이 가장 적어요. 35%.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32%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강원 지역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역별로 전형별 선발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또 내가 전남 전북에 거주하고 있다. 강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그랬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형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아래와 같은 차트를 보시게 되어지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약 600명 정도, 전체 비율로 봤었을 때는 1876명 중에서 약 30% 정도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결국은 수도권으로 다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과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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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에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어지는 구간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 미래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18명을 선발하고요.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강원 지역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비율은 연세대 미래나 한림대학교 선발 비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8명이고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에서 15명, 건국대 글로컬이 12명,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년도에 10명에서 22명으로 모집 인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서울 수도권의 주요 학생부 종합의 거점 대학을 노리게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학생부 교과나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어디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냐 하면 서울의 지역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이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뭐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라든가 중앙대학교라든가 뭐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다 해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교과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가천대학교라든가 인하대학교 또는 뭐 경희대학교 또는 카톨릭대학교나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아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 연세대, 한림대, 단국대, 천안, 건국대, 글로컬이나 경북대학교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 못지않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서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지역, 학생부 교과지역, 학생부 교과지역, 학생부 교과지역의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의과대학을 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주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거점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 미래나 한림대나 단대천안, 건국대, 글로컬이나 경북대로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원광대, 충남대, 조선대, 전북대, 카톨릭 관동대나 동국대학교 경주 같은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만 이런 대학들은 지역의 거점 대학보다 선호도가 낮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전형 못지않은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원광대학교, 충남대학교, 조선대학교가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전북대나 전남대보다 높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경북대보다 높을 수가 없고 순천향대보다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거점 상위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이쪽 대학들보다는 아무래도 어디로 간다? 서울, 경기 지역이거나 거점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 쪽으로 선호도가 몰리기 때문에 원광대, 충남대, 조선대, 전북대, 가톨릭, 관동대, 동국대, 경주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높다고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비교과 역량, 다시 말하면 탐구 역량이라든가 의학적 적합성이 반영이 되어지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교과 성적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낫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이 다소 낮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지만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 하위 구간에 있는 6개 대학은 지방의 거점 지역인재나 교과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관심사 대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거점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도 넘어가거나 오른쪽에 있는 5개 대학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그 지역 내에서 원서를 쓰거나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내려오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되어질 때 훨씬 더 수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고 내신 성적이 1.1이나 1.2, 1.3 정도가 되어지면 틀림없이 지역인재 전형 내에서 합격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렇죠? 단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면. 그럼 이런 학생들은 첫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 가능성이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정 지원을 하시면서 서울 수도권으로 적극적으로 상향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지역에 계시는 분들, 대도시 중심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대 모집 인원이 감소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의대 합격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지역인재 전형에서 안정지원, 적정지원을 하시면서 서울 수도권으로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진다면 반대로 서울 수도권의 의과대학을 노리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방에 있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의 대학을 노리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결국은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로 의학계열의 다른 영역으로 원서 지원을 확대하셔야지. 다시 말하면 서울 수도권의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시면서 지방의 몇몇 의과대학만 고집하시게 되어지면 결국 원서 지원이 위도 상향, 아래도 상향, 모든 게 상향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전체적인 의대의 지형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시는 분들,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이 결국은 의대 입시에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 자체가 60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는 많은 대학들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대구 경북 지역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전형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반영이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어정쩡하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내신 성적에 특별한 경쟁력도 없고 학교 프로파일에 경쟁력이 있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 선택국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학교 프로파일이 매우 우수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활동 역량과 탐구 역량이 인정이 되어지고 동반하여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은 유리하지만 서울 수도권 지역, 다시 말하면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훨씬 더 불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지역인재 전형이나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기 때문에 안정이나 적정 지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의대를 지역인재 전형에서 안정 지원하면서 서울 수도권에 공략을 한다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약대나 치대, 한의대까지도 결국 그 범위를 넓혀야만 적정 안정 지원의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일반고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일반고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지 않은 일반고는 의대 합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71%고 교과가 14%, 논술 전형에서 13%를 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전년도에 440명이었는데 올해 415명으로 전년도에서 보다 인원 자체가 25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25명이 줄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선발 인원을 보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65명에서 53명으로 줄었고 연세대학교는 변화가 없고 카톨릭대학교는 학회장 추천은 25명으로 1명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25명에서 20명으로 5명이 줄었고 그 5명만큼이 논술 전형이 새롭게 신설이 되어졌는데 25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 5명밖에 안 줄었지만 모집 인원이 25명이었기 때문에 사실 5명의 감소는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군다나 성균관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있는 상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만으로 20명을 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비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20명 안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과 탐구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중복하여 다른 평가 요소로 선발한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국 5명의 감소는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울산대학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뭐냐면 지역 인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울산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을 14명에서 10명으로 4명을 줄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성균관대와 울산대는 5명을 줄이고 4명을 줄였지만 입시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만을 보고 그대로 원서를 쓰시면 안 되고 인원 변동이 크게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입시에 영향이 크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고려대학교는 36명 학업 우수형입니다. 변화가 없고요. 한양대학교는 오히려 3명이 늘었고 중앙대학교 다빈치와 탐구형은 9명에서 11명.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되어지면서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50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줄었고요. 이화여대 변화 없습니다. 미래인재 13명, 아주대학교 에이스도 20명, 인하대학교도 15명에서 1명 늘어서 16명, 가천대학교 20명.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부 종합의 전체적인 인원 변동에 대한 부분을 보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원이 가장 많이 선발 비율이 있는 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53명으로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 42명으로 많고 그 다음에 많은 인원이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고려대 순이고 모집 인원이 비교적 적은 대학교는 어디냐면 이화여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가 모집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울산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비교적 적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도에 77명을 선발하다가 8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은 9명이 늘었어요. 9명이 늘었지만 사실은 나머지 대학들은 큰 변수가 없고 인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올해 이제 신설이 되어지고 그리고 의예과를 올해 처음으로 선발하게 되어지면서 전년도에는 0명이었다가 올해 11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이 인원이 학생부 교과 인원의 증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고 지역균형 전형은 40명에서 42명으로 인원이 2명이 늘었고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22명으로 인원 변동 없고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10명,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은 30명, 경희대학교 11명,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10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2명이 줄었고 가천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5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방에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과대학의 원서를 적정 지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시게 돼 있어요. 그 지점이 바로 뭐냐면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나 학생부 교과전형의 대학의 일부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썼었을 때 첫 번째는 과학적 우수성과 의학적 탐구 역량이 부족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 프로파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어디로 많이 몰리냐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문제는 지방의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선발 비율이 매우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강원이나 충청이나 전라나 경상 지역 같은 데 보면 대부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으면 끝나죠.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 내신 성적이 좋았을 때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14%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14%에 해당이 되어지는 학교가 가천대, 인하대, 경희대, 고려대, 카톨릭대, 연세대, 서울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에 몰릴 수밖에 없냐? 첫 번째, 서울대, 연세대는 너무 높아.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릴 수 있는 시점이 카톨릭대, 고려대, 경희대, 인하대, 가천대 정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설이 되어진 경희대학교는 많은 학생들의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계 학생부 교과전형과 달라요. 의대 학생부 교과전형은 어떤 점이 다르냐? 일반적인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이 당연히 높죠. 의대도 당연히 내신 성적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일반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이 높으면서 상위대학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원율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라는 게 일종의 표준 학력 지표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대학에서 높게 평가하고 그럼 윗대학에서도 당연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높으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서 충원율도 높고 이동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전형이 14%밖에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에서 종합으로 연계해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생부 교과전형은 경쟁률이 매우 높고 충원율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입시에 매우 어려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에 신설이 되어진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도 아시는 것처럼 무려 경쟁률이 10명 뽑는데 40대 1의 경쟁률이었거든요. 사실 40대 1의 경쟁률, 그것도 논술 전형도 아니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왜 이렇게 논술 전형도 아닌 학생부 교과 전형, 더군다나 의예과에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작년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선발 인원 10명이다가 수능 최저 높고 투과목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원서를 많이 안 쓸 거다 틀림없이. 왜? 투과목도 해야 되고 내신도 매우 높을 거고 수능 최저도 높기 때문에 쓸 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어지면 결국 모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밖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특히 학생부 교과전형은 14% 비율밖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신 성적 1.0, 1.1x에 해당이 되는 모든 학생들이 이 구간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전형은 매우 원서 지원에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논술 전형은 지금 보시면은 전년도에 137명에서 올해 119명으로 인원이 감소했고 전체 비율로 봤었을 때 수도권 비율로 봤었을 때는 12.83%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봤었을 때 논술 선발 비율은 한 3.4%밖에 안 나오거든요. 전국적으로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합쳐서. 그런데 의대만 국한시키고 그리고 의예과에 한정을 시켜서 봤었을 때는 비율이 12.83% 정도 되어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카톨릭대학교는 전년도보다 한 명이 줄어서 19명, 성균관대학교는 올해 의예과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전년도에 없었고 5명을 뽑고 보통 일반적으로 성균관대학교가 과학인재 전형을 되게 좋아하죠. 논술 전형 되게 좋아하고
일종의 예전에 한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과학인재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 되게 확대되었던 학교가 결국은 고려대학교나 아니면 성균관대 정도였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입시제도가 조금씩 끈틀거리면서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전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강화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줄여나가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하고 논술 확대하는 추세였었는데 점차적으로 대학들이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조금씩 꺼내들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가 올해 의예과에서 5명을 선발한다. 울산대학교는 12명에서 3명으로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큰 폭에서 줄었고요. 한양대학교는 8명을 선발하다가 올해부터 의예과에서 논술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는 18명에서 14명, 경희대학교는 15명으로 변화없고 아주대학교 10명,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는 19명에서 12명에서 9명, 연세대학교 미래는 15명을 선발하게 되고 부산대학교는 20명에서 17명. 부산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도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는 10명에서 10명 변화가 없습니다. 울산대학교는 논술 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올해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2명을 별도로 선발하고 있고 부산대학교는 논술 지역인재 전형에서만 1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논술 전형도 서울 수도권에만 집중되어지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다른 지역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이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지역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교과 전형이 14%라 하더라도 대부분 지역의 거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집중적인 공략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논술 또한 마찬가지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논술을 뽑는 학교가 부산대학교나 경북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 수도권을 노리시는 분들은 논술 전형에 연기를 쓰실 거고요.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의대 가기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이나 경남 지역이나 아니면 전남, 전북 지역 같은 경우가 의대 가기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52%, 61%,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26%, 18%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내신 성적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내신 성적이 만약에 1.1234 정도 내에 들어간다면 지역인재 전형 내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내에서 의대 원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볼 수 있고 의대 가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 물어보면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일반고 학생 의대 가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어려운 지역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인 것 같아요. 대전, 충남,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의 할당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24%인데 이 24%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건국대학교 글로컬이나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지역 학생들이 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몰려드는 지점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대전이나 충남, 충북 지역이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어지고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의대 선발 인원은 사실상 크지 않다. 보시면 242명, 강원 지역이 178명 정도 생각하면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이 할당이 되어진 의대 인원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해보면 대전이나 충남, 충북 지역의 교과 성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의대 결정을 못 두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고 상대적으로 전남이나 전북이나 경남, 경북,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만 유지가 되어진다면 대학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의대 합격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 의대를 결정지시는 분들이 이 지역을 못 벗어난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 지역을 벗어나서 서울 수도권에 공략을 하고 싶은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 수도권은 어찌 보면은 지방에 있는 다른 대학과 완전히 다른 전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는 통하고 먹히지만 서울 수도권을 공략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차트를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를 봤더니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가천대학교까지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53명 가장 많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호 수영 42명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내오늘의 상습생이 40명이란 말이에요. 모집 인원이 가장 적은 쪽이 어디냐? 그러면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 그쵸? 요 4개 대학.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도 비교적 모집 인원이 적은 거고 성균관대, 울산대도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이 비교적 적은 건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 어딘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 전년도의 경쟁률이 36.9대 1. 그쵸?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36대 1.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37대 1. 그리고 경쟁률이 가장 낮은 구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11.74, 연세대학교가 14.13, 카톨릭대학교가 17.33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아이러니한 부분은 뭐냐면 상위대학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낮아지고 약간 하위대학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문제는 상위대학의 모집 인원이 많아요. 서울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많고 연세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많고 모집 인원이 비교적 적은 학교라고 하는 이화여대나 아주대나 그쵸? 이화여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학처럼 모집 인원이 적은 쪽에 경쟁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본인들이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린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대학을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수시는 대학의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수시를 대학의 서열에 맞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서울대가 제일 높은 학교고 연세대학교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는 서울대나 연세대보다 낮은 대학이라는 인식을 갖다 보니까 결국 하위 구간에 경쟁률이 몰리는 이유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수시는 대부분 정시가 표준점수 100분위를 통한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나눈 거라면 수시는 사실은 결국은 대학의 순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의 선발 방식, 그 대학의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의 유형, 또 그 대학의 평가 기준 등등에 따라서 학벌이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원서 지원 6개 중에서 서울대 원서 쓰고 조선대 원서 썼지만 조선대, 건양대, 을지대 다 떨어지고 서울대만 붙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를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틈을 좀 벌려서 원서를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 이렇게 경쟁률이 과밀되어지는 구간 원서 지원의 답은 뻔하잖아요. 경쟁률이 높으면 붙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경쟁률이 낮아야 합격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을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지점일수록 예외의 변수가 많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지 이 대학 낮으니까 내가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하니까 나는 수능 최저가 안 되니까 낮은 대학에 원서를 써야지 라고 하는 거 낮은 대학이라는 개념이 수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의 경쟁력 두 번째, 나의 비교과의 경쟁력 따라서 나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그 다음에 내가 수능 체제에 도달 가능한 범위가 뭔지 그리고 우리 학교의 프로파일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고등학교의 진학률이라든가 고등학교의 학생 수라든가 또 고등학교에서 실제 의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들을 반드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게 결국은 블라인드 서류 면접이라 하더라도 입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원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의 35%인데 사실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거의 따로 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연세대학교 미래 19명에서 18명으로 1명이 줄었고 한림대학교 23명에서 20명으로 3명이 줄었고 강원대학교 강원 미래인재 전형은 9명 카톨릭 관동대학교 8명인데 사실상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는 그 지역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 지방에 있는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우수성을 가지면서 교과나 지역인재 전형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노리는 지점이 바로 서울 경기 지역 그렇지 않으면 5개 주요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에 노리시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연세대 미래나 한림대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노리는 지점이에요. 일반고 학생이나 자사고 학생들이 그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강원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고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역 거점 의과대학보다 쉽게 말하면 레벨이 낮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서 내신 성적을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학생부 교과 정도의 내신 성적을 고려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도하고 모집인원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림대학교는 교과를 우지하지 않고요. 연세대학교 미래 15명, 강원대학교 10명,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1명이 줄어서 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은 52명에서 56명으로 강원 지역은 사실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적죠. 40%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집인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4명 정도 느는 정도로 증가했고, 연세대학교 미래는 강원인재 전형이 14명에서 18명으로 늘었고, 한림대학교 1명 늘었고, 강원대학교는 1명이 줄었습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8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강원 지역도 사실은 학생부 강원 지역도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학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학이 4개 정도 대학밖에 되지도 않고 모집인원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 못지않게 강원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의대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을 보겠습니다.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242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교과에서 27%, 지역인재 전형의 40%. 강원 지역보다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비교적 많지만 40%의 선발 비율은 전남, 전북 지역이나 아니면 경남이나 경북 지역에 비해서는 비율이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다는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은 60명 그대로고 인원의 변동이 없습니다. 줄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건국대 글로컬은 12명을 선발하고 순천향대학교 6명, 충북대 7명, 충남대학교는 3명이 줄어서 20명이고 관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없습니다. 단국대학교 15명을 선발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특히 건국대 글로컬이나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들은 많은 지역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2개의 대학은 이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68명에서 67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건국대 글로컬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고, 순천향대 20명,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5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충남대학교가 인원이 많습니다. 23명.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 전형이 10명씩 해서 총 20명이고요. 단국대 천안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없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85명에서 92명으로 인원이 7명 정도 늘었고, 가장 인원이 많이 반영이 되어진 학교는 순천향대학교 28명에서 38명으로 늘었고, 나머지 대학은 사실은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비율이 크지 않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가 참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가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이다. 학생 수는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인구는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대 모집 인원 자체가 242명이기 때문에 많지 않고, 거기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어지는 비율이 40%에 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원 지역 못지않게 의대 합격이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 지역도 마찬가지고 충남, 충북, 대전 지역도 대부분 6개의 원서 지원을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의대만으로 원서를 쓰시긴 되게 어려워요. 대부분 의대 원서 쓰시면서 수의학과에 원서를 쓰거나 약대를 교차해서 원서를 쓰는 경우가 많죠. 전남이나 전북이나 그 다음에 경남, 경북, 대구 지역의 학생들이 6개를 어떻게 의대로 다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대부분 강원이나 아니면 충남, 충북, 대전 지역 같은 경우들은 6개를 의대로 원서를 다 확산시켜서 쓰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 다음으로 이제 전남, 전북 지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남, 전북 지역 가시게 되면 학생부 지역인재 전형이 61%, 올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이 늘었어요. 수능 체제가 다소 변경이 되어지고 지역인재 전형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특징인데, 지역인재 전형이 61%, 교과가 18%, 학생부 종합이 15%고 전체 비율은 325명 정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전남, 전북, 강주 지역은 그 지역 학생들에게 거의 대부분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면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대는 12명에서 5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고요.
전국대학교는 9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원광대학교는 26명, 조선대학교 10명. 조선대학교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새롭게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선대학교하고 원광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학생들이 많이 올라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원서를 쓰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어디에 원서를 쓴다? 조선대나 원광대학교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원서줄의 폭이 매우 좁겠죠. 그렇죠? 의대에 원서를 쓰시면서 약대나 치대나 한의대로 바꾸거나 그렇지 않고 의대 쪽으로 원서를 쓰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원광대나 조선대 쪽으로 원서진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대학도 경쟁률이 매우 몰리는 구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도에 95명에서 61명으로 큰 폭에서 줄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사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진이 많이 이루어졌던 지점이죠. 전남대학교는 24명에서 14명으로 10명이 줄었고 전국대학교는 29명, 원광대학교는 없습니다. 원래. 조선대학교는 42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이 큰 폭으로 줄었고 이 인원만큼이 어디로 갔냐? 지역인재 전형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전남대학교는 38명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67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27명에서 42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특히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지역인재 비율이 크게 향상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경북, 제주 지역은 지금 보시면 534명이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이 넓고 대학도 워낙 많고 인구도 많이 거주하고 있긴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모집 인원만큼을 지금 선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의대의 문이 크게 열려져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대구, 경남, 부산 지역에서 의대 쉽게 가는 거 아니다. 정말 고생해서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고생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의대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정말 내신 성적 1등급을 유지해야 되고 학교에서 정규 1, 2등을 해야만 되는 건 맞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답이 있다. 여기는 어떻게 하면 답이 있다. 교과 성적 우수하면 일단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하자. 혹시라도 수능 최저 충족 못하면 교과 성적 일단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유지했으니까 재수해서 수능 최저 충족하면 의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은 52%, 교과에서 26%를 선발하기 때문에 약 80% 정도를 교과와 지역인재 전형에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은 6%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도 광주, 전남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외부 지역에 다 차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그 지역의 학생들을 대부분 다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24명에서 35명. 얼마나 이 지역이 갖춰져 있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대학이 많죠. 경북대, 영남대, 동국대, 경주, 대구 가톨릭대, 계명대, 부산대, 인제대, 경산대, 동아대, 고신대, 제주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35명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서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22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모집 인원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176명에서 151명으로 인원이 줄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북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었고 가장 많은 선발 비율을 보이는 학교는 인제대학교 28명, 동아대학교 28명 정도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부산대학교는 전년도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있었지만 어디로 바뀌었죠? 이게 지역인재 전형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올해는 없습니다.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보여주고 있는 건 당연히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부산대학교의 지역인재 전형은 60명이에요. 학생부 교과에서 30명, 학생부 종합에서 30명. 자, 경북대학교는 36명으로 2명이 줄었고 영남대 23명, 동국대 경주는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요.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15명에서 21명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인제대 28명, 경상대 27명, 고신대 25명, 제주대학교 7명, 그리고 동아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좀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많은 분들이 의대 가고 싶어. 그러면 내신 성적 몇 등급이면 의대 갈 수 있지?
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내신 성적은 몇 등급이지? 이걸 자꾸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이라는 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대략적인 평균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평균 지점을 얘기할 때 대학의 의도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너무 낮아도 좀 무서워 보이고 내신 성적이 너무 높아도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아마도 적정한 구간을 잡아서 낼 거예요. 그리고 일부 대학들은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초 합격자, 평균 점수 70%, 마지막 합격자, 여기까지 점수 구간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 무슨 생각이 되냐면 나도 가능하겠다. 내 내신 성적도 가능하겠다. 라는 가능성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대학에서 발표하는 이런 학생부 교과 성적을 분석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현혹이 되지 말고 전반적인 의대의 흐름을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되어져 있다.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의 내신 성적이 확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지역은 반드시 의대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의대를 써서 수능 최저 충족하면 붙는 거고 혹시라도 떨어져도 재수해서 수능 최저 충족하면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따랐던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의대 반드시 간다. 이 주의가 성립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고 대구 경북 지역과 전남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타 지역의 학생들의 유입이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문이 열려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인재 전형이지만 의대 가기가 어려운 데가 어디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강원 지역, 그 다음에 충남, 충북,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의 할당 비율이 많지 않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보시는 것처럼 타 지역에 많이 열려져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역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6개를 의대로 원서를 쓰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내신 성적 우수한 일반고면 지방에 있는 애들보다 대학 가기 좋다. 착각하죠? 그건 절대로 착각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 중에서 일반고 내신 성적이 어정쩡한 학생들이 의대 가기 가장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가게 되어지면 당연히 교과보다 내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의대를 못 가는 이유는 수능 최저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안 되면 재수하면 돼. 그런데 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들은 아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의 할당 비율이 없고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에는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보시면서 보여드렸던 차트를 좀 화면을 정지시켜서 좀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결정하거나 또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신 분들이 대학을 결정하고 앞으로 입시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이런 인원의 변동은 아마 2023학년도의 인원의 변동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가 된다 해서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없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시 비율이 또 늘어나면서 수시 비율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의 변화 상태가 몇 년은 계속 지속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의예과 지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그리고 경쟁률에 대한 비교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